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일 새벽 5시입니다. 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자신이 운영하는 천영우 TV에 이틀 전에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능이 고장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10여 분간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참모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국정 운영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분석한다 하는 내용인데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 천영우 전 수석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고 외교부 차관, 영국 대사, 그리고 육자회담 대표, 그리고 마지막 2년은 천안함 사태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외교안보 수석을 하신 아주 실무에 밝은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항상 사람을 웃기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한국에는 김정은을 옹위하기 위해서는 총폭탄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옹위하는 총폭탄 세력은 없느냐.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측근들이 자신들의 총알바지로 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하들이 충신들은 주군의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요새 하는 작태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들을 지키는 총알바지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는 최근의 지난 1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추미애 몰아내기의 실패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사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외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해극이 되었다라는 분석도 했네요.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 정권은 안 되겠다. 꼭 바꿔야 되겠다는 쪽으로 급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입니다. 즉, 한 달 전만 해도 이 정권을 바꿔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나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50대 35 또는 50대 40 이 정도 아주 큰 비율로 정권 바꿔야 된다. 2022년에 정권 바꿔야 된다. 그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 야당을 당선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환, 거대한 민심의 거대한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가 실패다. 그 과정을 다시 리뷰해 보면은 추미애 또는 이 여당의 강경 세력들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 사단에 자기들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을 잘못 일을 저질러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벌거벗겨 버렸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벌거벗겨 가지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윤석열 사태를 왜 이 모양으로 처리해가지고 나를 욕보이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려가지고 직무에 복귀시켰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16시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추미애는 어제 사과를 했어요. 어제. 이틀 전이군요. 하여튼 한참 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들의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영우 수석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윤석열 총장을 왜 이런 식으로 몰아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더구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바로 소송 당사자로, 소송 대상자로 삼았고, 이 결정문도 대통령이 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바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결정문의 주문에 나올 정도로 만든 것은 아무 후보 계획 없이 밀어붙이다가 이루어진 무능의 소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왜 법정으로 가져갔느냐. 법정으로 가져가면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갔느냐는 겁니다.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한 150%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언론 분위기, 여론 분위기, 그리고 최근 법원의 판례로 봐서는 문 대통령이 이긴다는 확신이 100% 가질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다고 생각해야죠. 왜 그런데 밀어붙였느냐. 대통령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이 도박이면은 99% 이길 확률을 가지고 해야지, 50대 50의 도박판에다가 대통령을 밀어 넣어가지고 망신당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부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부하들이 누구냐? 극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속에는 김일성주의자도 있다고 봐야죠. 80년대 극좌 운동권의 핵심 이념이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70년대에 운동권이었는데 그렇게 민주화 운동권으로서의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형을 산 적도 없고,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극좌 운동권, 주사파 이런 인간들처럼 아주 세게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면서도 주눅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장기표 씨의 해석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의심을 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동선을 보면은 청와대 밖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 밖에 나오더라도 그냥 쇼를 하는 그런 무대에 나오지, 실제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 실무자들, 예컨대 관료 중에서도 과장, 국장들이 대통령과 만나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미국 수상들이 다 실무자들을 만납니다. 아베 수상의 경우에는 하루에 10명이나 되는 실무, 국장, 심의관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리고 이 측근들 이념적으로 극좌 운동권 출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연설문을 보면은 이건 자신의 생각이 담긴 게 아니고 이 운동권이 써주는 대로 읽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사이는 조금 달라졌지만 기자회견문 같은 읽어보면은 평화, 평등, 공정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유라는 말을 뺍니다. 자유.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자유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극좌 운동권 출신 말고 누가 있습니까? 자유, 민주 이런 거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뺀다 이거입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그게 결국 폐기됐습니다만 그 개정안에는 국민이란 이름을 싹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북한 헌법의 사람 해석과 비슷한 맥락을 갖게 하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주사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의심받을 만하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가장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써준 글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겁니다. 차마 제 입으로 한국 사람들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총알바지로서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써먹고 나중에는 용도 폐기한다. 용도 폐기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게 이번 윤석열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을 총알바지로 세우고도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토론을 요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